아마 소렌토랑 그랜저를 모두 압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소문으로만 무성한 차였잖아요. 이번에 생산 일정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좀 많습니다. 단순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만 추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카니발 판매량이 압도적이죠. 진짜 돌풍이라 불릴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자랑할 것 같은데 문제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대기 중인 차주들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질 만한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건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판매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차는 작년 대비 상승 곡선입니다. 현대 기아차만 보면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 상승세가 더 뚜렷합니다. 이게 작년하고 올해 같은 기간을 비교한 그래프거든요. 현대차보다도 기아의 판매량 변화가 크죠.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만 대나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인기를 실감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판매량 상승에 기여한 차는 단연 소렌토나 스포티지 같은 주력 모델들입니다. 얘네들이 디젤에서 하이브리드로 주력 모델이 바뀐 대표적인 차종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겁니다. 드디어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출시되기 때문입니다. 카니발은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이 기대되던 차이기도 하죠. 출시 전부터 하이브리드 모델 추가 요구가 있었고 아쉽게도 풀체인지 당시에는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는 걸로 알려지면서 차주들의 기대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출시 시기인데요. 출시 예정 시기는 내년 6월입니다. 원래는 내년 10월에나 생산을 시작하는 거였는데 최근에 정부가 내연기관차 규제를 강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출시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단순히 라인업만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페이스리프트도 동시에 진행되고요. 더 중요한 건 하이브리드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 전기 모델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진짜 기대되죠. 아마 이런 미니밴 전기차가 없는데 카니발이 순수 전기 모델로 나오면 굉장히 센세이션할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내년 6월에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고 순수 전기 모델은 내년 4월에 시험 생산 그리고 내년 11월부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한 해는 진짜 카니발의 해가 될 것 같네요. 스펙은 지금 현대차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1.6L 터보 가솔린 엔진하고 전기 모터가 맞물릴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똑같은 스펙이죠. 연비는 리터당 14km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출시도 전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차라는 겁니다. 차주들 입장에선 난감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답답할 것 같은데 대기 기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아까 봤던 것처럼 카니발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잘 팔리는 승용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기 기간도 소렌토 저리 가라 할 수준입니다. 11월 기준으로 보면 가솔린 모델이 6개월 이상으로 그나마 낫고요. 디젤은 이미 16개월 이상을 찍어버렸고 하이리무진도 모든 모델이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12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야, 어차피 지금 안 기다리는 차종이 없는데 카니발이라고 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니발은 다른 차종들보다 대기 기간이 더 심각할 겁니다. 자, 이미 그랜저가 비슷한 사례를 만들었죠. 정식 출시 전에 사전 계약이 아니라 전환 계약을 했잖아요. 이미 그랜저를 계약하고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 중에서 풀체인지 모델로 계약을 전환할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준 건데 벌써 대기 고객이 8만 명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출시하기도 전에 대기 기간 1년 이상을 찍어버렸다는 거죠. 카니발은 이거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건 카니발 차주들의 소비 성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2년 전 판매 비중을 나타낸 건데 원래 카니발도 소렌토처럼 디젤 판매량이 압도적이었습니다. 43,000대 중에 38,000대 넘는 차가 디젤이었거든요. 가솔린은 5,000대밖에 안 팔렸습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88%가 디젤, 10명 중 9명이 카니발을 디젤로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판매 비중을 볼까요? 와, 이게 뭔가요? 디젤이랑 가솔린 판매량이 거의 반반, 심지어 판매량 숫자만 보면 가솔린이 더 많죠. 대기 기간이 디젤이 더 길다는 걸 감안해도 그냥 절대적인 판매량 자체가 많이 오른 거잖아요. 혹시 카니발은 무조건 가솔린으로 사야 한다는 저희 영상을 보셔서 그런 걸까요? 이 영상 조회수가 90만을 넘었거든요. 이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소비자들이 카니발이 대안에 목마른 상황이라는 걸 숫자가 대변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디젤은 괜히 사기 싫은 거죠. 유로6 엔진은 최소 5년 이상은 문제 없이 탈 수 있습니다. DPF 장치가 달려 있어서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려면 시간이 꽤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디젤차를 퇴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디젤차 운행도 어렵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디젤차는 타기가 싫은 거죠. 예전 같았으면 가솔린 모델은 쳐다도 안 봤습니다. 왜냐면 4기통 터보도 아니고 고백이랑 V6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연비는 거의 포기해야 하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V6 모델을 타는 분들은 진짜 찐 부자들입니다. 거의 도로에 기름을 뿌리고 다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차체도 크지, 공차 중량만 2톤이 넘지, 여기에 오일류 넣고 가족들 타고 짐도 실으면 최소 2.5톤 이상은 될 텐데 연비가 잘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가솔린은 쳐다도 안 봤는데 차주들도 이제는 대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대안을 찾아보니까 디젤 말고는 가솔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물며 겨자 먹기로 가솔린 차를 선택한 건데 이제는 하이브리드가 나온대요. 전기차는 일단 논외로 치자고요. 자, 보통은 하이브리드가 디젤차 수요의 대안이 되거나 가솔린차 수요의 대안이 되거든요. 둘 중 하나의 대안이 됐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소렌토 디젤의 대안은 확실하게 하이브리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디젤 SUV라는 게 워낙 장점이 뚜렷했잖아요. 저속부터 밀어주는 토크, 저렴한 기름값 이런 것들 때문에 SUV는 디젤이라는 공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결합되니까 저속에서의 토크도 보장되고 연비도 좋으니까 디젤이 대안이 됐죠. 심지어 이제는 기름값도 디젤이 가솔린보다 평균 200원 이상 비싸잖아요. 그런데 카니발은 하이브리드 하나가 디젤차 수요의 대안도 되고 가솔린차 수요의 대안도 되고 있습니다. 디젤 대신 다른 차를 원하던 사람들도 하이브리드를 살 거고, 디젤 대신 가솔린을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한 사람들도 하이브리드로 넘어갈 거라는 거죠. 이건 결국 무슨 소린가요? 카니발의 모든 수요가 하이브리드로 몰릴 거라는 거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대기 기간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아마 카니발도 그랜저처럼 전환 계약부터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가솔린 대기 기간이 6개월 이상, 디젤 대기 기간이 16개월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몰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전환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 분들은 그나마 낫죠. 그런데 카니발 말고 다른 차 대기 수요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려는 사람들은 전환 계약 이후에 정식 계약부터 할 수 있으니까 1년 이상 대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한다는 거죠. 다른 차 눈독 들이다가 이 소식을 접한 대기 차주들은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심지어 페이스리프트까지 같이 한다면서요. 이러면 수요가 더 몰리겠죠. 신차 효과까지 더해지니까요. 세 번째는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특히나 대기 수요가 더 몰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타고 났다는 겁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모델만 있었다면 덜했을 겁니다. 그런데 순수 전기 모델도 도입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순수 전기 모델이 진짜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시장 분석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기대되는 차종입니다. 왜냐면 드디어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시장에서 앞서가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G90 전기차가 아쉽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G90 풀체인지 당시에 순수 전기 모델도 내놓고 레벨 3 자율주행도 조금만 더 빨리 개발해서 상용화까지 했다면 기술력도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고, 이게 현실이 되지 못해서 아쉽다고 했었죠. 왜냐면 이 정도 급의 전기차가 출시 당시 때까지만 해도 드문 상황이었고, 현대차 그룹 전기차는 특히 주행거리도 그렇지만 충전 기술력도 세계 수준이잖아요. G90의 만듦새에 전기차 기술력, 여기에 충전 기술력에 레벨 3 자율주행 기술까지 갖췄다면 G90은 거의 최초 타이틀의 전기차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이 프리미엄 브랜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상징성도 충분하고 제네시스 브랜드를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죠. 그게 현실이 되지 못해서 아쉽지만 카니발이 이 역할을 대신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정도 급의 미니밴이 전기차로 나온 경우가 없습니다. 그나마 폭스바겐이 있는데 ID 버즈도 카니발보다 작은 차거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라서 주행 가는 거리에서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세단에서는 훨씬 조건이 유리할 겁니다. 미니밴이라 기본적으로 바닥이 넓고 평평해서 배터리 팩을 싣기 좋거든요. 그래서 평균 이상 주행거리가 나올 거고, 이 급의 미니밴이 전기차로 나왔던 사례가 없어서 국내보다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더 기대되는 겁니다. 카니발은 항상 해외 판매량이 아쉬웠습니다. 국내는 세제 혜택이나 버스 전용차로 같은 차별성이 존재하지만 미국은 워낙 미니밴 시장이 견고하다 보니까 이걸 카니발이 뚫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도 미니밴 전기차는 거의 최초라서 카니발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분석 측면에선 카니발 전기차가 너무 반가운데 문제는 뭔가요? 이렇게 되면 국내 공장에서 해외 수출 물량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대기 기간에는 최악의 조건이죠.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해외 물량을 신경 쓰지 않을 순 없거든요. 미니밴 전기차가 비어있는 시장인데 당연히 수요 대응을 해서 점유율을 높여야 할 거잖아요. 심지어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이라 수익성도 보장되는데 이걸 놓치는 회사가 바보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면 굉장히 반가운 차가 맞지만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선 참 난감한 차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소렌토가 지금 기아 내에서 대기 기간이 가장 긴 차종이잖아요. 소렌토 대기 기간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11월이라 오늘 이 영상을 기점으로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정보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